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자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슈퍼사이클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그런 이유는 상존합니다. 특히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인덱스가 있는데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지금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의 이 커머디티 슈퍼사이클 인덱스를 보시면은 네. 이 추세도 비슷한 모습으로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차트 나와 있듯이 동그라미가 고점인데 네. 그 동그라미의 이 기간의 차이를 보시면 약 한 28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점을 찍는 시기는 계산을 해보면 2036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의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가 2021년이니까 너무 지금부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에는 빠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부의 미국계 투자은행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요즘에 이 원자재 사이클은 12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 주기 12년, 하락 주기 12년, 이제 또다시 상승 주기 12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자재 중에서 중요한 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판단에는 유가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렇게 빨간 선을 그어 보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공급 부분에 있어서 셰일가스 공급이 언제든지 지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수요에 있어서 전기차의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따라서 유가 수요가 한 단계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 단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고점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석유 대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SOX라는 ETF가 있는데 네. 이 ETF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유가 수준 60달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앞으로 유가가 60에서 70, 80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가 한 단계 내려와 있는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고점 자체가 뭐 그렇게 60달러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55에서 한 65달러 수준에서의 네. 박스권 형성이 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네.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10년 인플레이션 추이 자체도 2.21%까지 올라왔고요. 또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 추이도 보시면은 네. 2.0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 숫자가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앞으로는 좀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미증시 안 좋았던 이유가 고용이 안 좋다 얘기 그렇죠. 나왔죠. 지금 미국의 전체 고용 지표 추이를 보시면 그만큼 많이 하락했었고 네. 그리고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딱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 장기 실업자 추이를 한번 보시면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직장을 못 얻는 비중이 자그마치 거의 39.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죠.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고점인 67.2% 비해서 지금 겨우 61.4%다. 거리가 거의 6%포인트나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시면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정적인 성장률은 회복을 하겠으나 큰 폭의 성장률이 나오기는 어렵고 인플레이션도 적절하게 회복을 하지만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시장은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년물 국채금리 1.3% 상회했다라고 보도를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가 안정화된다라는 것, 네. 즉 미국 경기가 앞으로 경제 성장률 3%대를 회복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1.3%라는 건 너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이 10년 국채 금리가 아마도 2%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종크 본드 금리 추이를 보시면 네. 벌써 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가고 4%까지 올라가면 뭐 차이가 없잖아요. 정크금리.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으나 그 폭이 3%, 4%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10년 국채 금리 차트를 보시더라도 올라갈 수는 있으나 아마 2%까지 올라가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금리, 국채금리 관련된 채권은 투자하지 마시고 네. 뭐 하이힐드라든지 아니면 아주 단기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슈퍼사이클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최근의 흐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새롭게 보고 계신 자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대체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유는 M1 증가율, M5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찍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67%나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자산인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점은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폐로서 이용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보시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과거 2017년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자그마치 4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기 좀 꺼려질 수는 있어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또 미국 정부나 글로벌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채굴은 일어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슈퍼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쭉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뭐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트코인, 원자재 그리고 금리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